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숱한 실패를 겪으며 정상에 오른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자주 도전하며 위대한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아프게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마침내 꿈을 이뤘을 때 그 승리는 더욱 달콤해진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로 트레이더 교과서입니다. 지은이는 베넷 맥도웰, 출판사는 에디터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프로 트레이더 교과서라는 이름답게 트레이딩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현실 인식부터 트레이더의 마음가짐, 위험 관리, 매매 규칙 설계, 기회를 탐색하는 방법, 매매 관리, 매매 사후 분석까지 트레이더가 꾸준히 수익을 올리기 위한 총 7단계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아서 읽는데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책 속에 숨은 보물들이 많이 숨어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트레이더에게 지름길은 없다. 나의 철학은 항상 트레이딩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트레이딩과 투자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매매와 투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한다. 성공은 가장 확률이 높은 매매를 찾고 평가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트레이딩의 자금 관리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없다면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에 앞서 반드시 위험부터 살펴야 한다.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시장에서 입증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규칙을 충분히 테스트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본인의 트레이딩에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무엇보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이더의 마음가짐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우위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더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트레이더의 심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인내는 모든 성공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일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자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나쁜 습관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렇지만 그런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단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힘든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끔 넘어지고 쓰러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내는 필수적이다. 계좌의 손실과 좌절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손실과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그 손실과 실패는 의미가 있다. 모든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정확한 진입과 청산을 결정할 때 저마다의 고유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모든 트레이더는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통해 시장에서 자신의 우위를 개발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지름길도 없고 모두에게 맞는 접근 방식도 없다. 트레이더는 각자 독특하며 자신의 매매 성격에 맞는 접근 방식을 찾을 때 비로소 성공하게 될 것이다. 프로 트레이딩을 위한 7가지 단계. 1단계, 현실에 집중하라. 인생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찾는 것이다. 트레이더로서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최종 이익에 도움이 된다. 모든 트레이더의 90%가 돈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트레이더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화된 매매 규칙이 없다. 2. 위험을 통제하지 않는다. 3.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4. 트레이더의 마음가짐을 성취하지 못했다. 5.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내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처럼 겸손하다면 더 성공적인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많아질지도 모른다. 사실 트레이더나 투자자로서 겸손함을 갖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자질이다. 이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성공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무지가 있음을 인정하게 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더 나아질 수 있게 하고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1999년 코넬 대학교의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빗 더닝이 처음으로 설명하고 연구한 결과인데, 이 현상은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들은 아는 것이 적을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더닝크루거 효과 연구에 비춰볼 때 초보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생각이다. 이 효과는 자신이 초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직 꾸준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큰 수익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위험 관리도 전혀 하지 않은 트레이더를 생각해보라. 이런 트레이더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계좌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야말로 언젠가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결국 계좌의 돈을 모두 잃게 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이다. 요즘 국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쉬운 장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겸손함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시장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자만심이 가득할 때 큰 타격을 줍니다. 보통 수익이 나면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난 것이고 손해가 나면 시장 탓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나면 시장 덕분에 수익이 난 것이고 손해가 나면 내가 부족해서 손해가 났으니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인드셋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만심이 깃드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트레이더에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의 특징, 그들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위험 관리, 손절매 청산, 위험 대비 보상을 항상 준수한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또한 통제되고 차분하지만 유연한 방식으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운영한다. 시장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회가 없을 때 거래를 강요하지 않는다. 시장이 혼란스럽고 불분명할 때 그들은 더 명확한 시장이 올 때를 기다린다. 그들은 위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항상 위험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지만 절대로 위험에 마비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과 탐욕 같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트레이딩 과정을 온전히 즐기며 손실 구간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위험 관리가 그들의 지속적인 성공의 핵심이다. 이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5%에 속하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습하면 결국 완벽해진다. 트레이딩은 연습과 훈련으로 충분히 상위 트레이더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단계는 피아노를 사서 교습을 받고 연습하는 것이다.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 연주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습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것이다. 이것은 매매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좋은 비유이다. 매매를 완벽하게 익히는데 필요한 헌신, 능력, 소질은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 힘든 시간과 연습 과정을 묵묵히 이겨낸 사람만이 성공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2단계,
트레이더의 마음가짐을 개발하라. 트레이더의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것은 매매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스위치를 올리듯 켜지는 영역이 아니다. 매매와 투자를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으며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매매와 투자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잘 알게 될수록 자신의 심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건강하고 동기부여가 된 마음가짐은 당신을 결승선까지 데려다줄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열정적인 마음가짐. 성공은 열정적으로 실패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냈다. 연합군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과 싸웠고 실패와 패배를 많이 겪었다. 가장 유명한 실패는 영국이 독일의 공습을 끊임없이 받고 있던 런던의 폭격이었다. 이로 인해 도시 대부분이 폐허로 전락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일과 싸웠고 결국 독일이 영국 점령을 포기하게 되면서 전쟁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처칠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열정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깨달았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다. 트레이딩에서도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열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면 결국 성공에 이른다.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인 이보영이 신입일 때 광고 카피를 잘 쓰지 못해서 선배에게 재능이 없으니 그냥 그만두라는 말을 듣습니다. 화장실에서 속상해서 울고 있다가 여선배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어떻게 하면 카피를 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선배는 카피를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써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보영은 이 조언을 듣고 밤낮 없이 카피를 쓰고 또 쓰고 해서 결국 그 업계의 최고가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트레이딩에서도 트레이딩을 잘하는 방법은 트레이딩을 잘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실전에서 적용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매매에 강점이 있는지 알게 되고 어떤 종목,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손익비, 비중 조절 등에 점점 더 능숙해지게 되면서 조금씩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됩니다. 저자님의 말처럼 트레이딩에서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가짐과 평정심 그리고 인내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레이더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문제. 트레이더의 마음가짐을 강화하려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자신의 매매 감정과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인 증상과 원인을 살펴보자. 1. 손실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2. 너무 일찍 끝내는 매매. 3. 손절매 전략을 세우지 않는 막연한 희망. 4. 손실을 보는 매매 후에 분노 매매. 5. 잃으면 안 되는 돈이나 빌린 돈으로 하는 매매. 6. 손실을 보고 있는 매매에 물타기. 7. 강박적인 매매와 시장의 흥분과 아드레날린 중독. 8. 이익을 거둔 후에 지나친 기쁨과 자만심. 9. 매매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문제. 10. 적절한 규모로 매매하지 않는 위험관리 부재. 11. 과도한 매매와 비현실적인 기대. 12. 분노, 두려움, 탐욕으로 인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당신의 목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아드레날린의 흥분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좋은 매매는 절대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트레이더의 올바른 마음가짐. 1. 수익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2. 매매 및 투자에서 위험을 수용한다. 3. 이기는 매매와 지는 매매를 동등하게 수용한다. 4. 매매 과정을 즐긴다. 5. 항상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6. 분노하지 않고 시장에 순응한다. 7.
모든 매매에서 배운다. 8. 하나의 선택된 접근 방식이나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장이나 다른 트레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9. 항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돈으로만 매매한다. 10. 모든 매매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핑계를 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승리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성공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라.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 나의 신조 중 하나는 집중과 단순함이다.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깨끗이 정리하여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은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대해 명확히 하라. 아마도 두려움은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것이다. 명확히 하자면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나 투자자에게는 더 자주 해당한다. 금융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성공을 거두면 자신감과 기술이 생기고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두려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힘이고 인간의 가장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그 귀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두려움이 수많은 트레이더와 투자자를 파괴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두려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명확히 파악하면 두려움과 마주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 증후군, 매매 전략에 따른 높은 확률의 진입 시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은 없는 진입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내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 단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매매나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낫다.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잡으려 애쓰지 마라. 그저 당신의 방법과 과정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져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트레이더들은 50% 이상의 매매에서 성공한다. 그러나 패배한 매매에서 보는 손실이 승리한 매매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잃게 된다.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트레이더가 수익을 내는 매매보다 손실을 보는 매매를 더 오래 유지하도록 만든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손실을 보는 매매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능력을 익혔으며 후회나 미련을 갖지 않는다. 반면에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는 손실을 내는 매매가 반전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인 두려움과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구별하라. 예를 들어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몸무게가 450kg가 넘는 갈색곰이 숲속에서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 곰은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합리적이다. 반면에 아이가 어둠을 두려워하고 불이 꺼졌을 때 심한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진짜 이유가 아니다. 이 두려움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 트레이더의 경우 합리적인 두려움은 어떠한 위험 관리도 하지 않고 손절매도 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생활비에 쓸 돈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건 합리적인 두려움이다. 그것은 생존과 죽음의 문제와도 같기 때문이다. 트레이더의 비이성적인 두려움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하고 있고 검증된 우위를 가진 시스템과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총 자산의 2%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손절매를 설정해 놓고도 여전히 심한 불안과 공황 발작을 겪는 경우다. 또는 매매를 너무 일찍 종료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다. 이런 경우의 두려움이 바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 매매를 시작하고 초기에 작은 가격 변동으로 인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장은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손절매 가격에 도달하지 않는 한 두려워하지 말고 포지션을 정리하지 마라. 이런 비이성적인 두려움임을
인식한다면 과도한 불안이나 평정심을 잃는 일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트레이더는 자신의 두려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고 극복하는 것이다. 당신은 두려움에 맞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결국 당신의 매매와 투자가 번창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더 큰 자유를 얻을 것이다. 3단계 위험 관리를 구현하라. 프로 트레이더들은 모든 매매에서 위험 관리를 철저히 사용하며 이것이 그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전문 트레이더와 달리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는 훌륭한 매매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진입 시점만 알면 된다는 순진한 환상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완벽한 매매 시스템, 투자의 성배를 찾는다. 그들은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항상 성공하는 매매 시스템, 완벽한 매매 시스템은 없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구현하면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위험 관리를 구현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위험 관리가 없다면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자동차에 탈 때마다 위험을 감수한다.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안전띠, 에어백, 속도 제한,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트레이딩에서 위험 관리 또한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 관리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단 한 번의 매매로 재정적 파멸에 직면할 수 있다. 때때로 금융시장에 새로 뛰어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위험 관리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몇 번의 큰 승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 뛰어든 사람에게 거짓된 안도감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렇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은 시장이 그 사람에게 엄청나고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안겨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파멸을 맞이하기 전에 위험 관리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두고 계획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위험 관리 기본 원칙 1. 위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2. 규칙을 적어두고 언제나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3. 작은 손실이 거대한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4. 항상 모든 매매 포지션에 손절매를 설정한다. 5. 매매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손절매 가격을 생각해둔다. 6. 손절매 가격에 도달하면 즉시 매매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자동 손절매를 걸어둔다. 7. 각 매매 포지션에 대한 최적의 매매 규모, 비중을 계산한다. 8. 항상 자신의 승률과 매매 보상 비율을 알아야 한다. 9. 큰 돈으로 매매하기 전에 수익성 있는 규칙이 생길 때까지 모의 투자를 하거나 소액 투자를 한다. 10.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모든 매매나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11. 스트레스나 불안 없이 완전히 집중된 상태인 트레이더의 마음가짐을 추구하고 달성한다.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폴 투더 존스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항상 돈을 잃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돈을 버는 데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라. 승률과 보상 비율, 전체 자금 관리 및 위험 관리 계획의 기초는 승률과 보상 비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비율을 알면 각 거래에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대1 보상 비율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적어도 2대1 보상 비율은 나오는 곳에서만 매매해야 한다. 당신의 기술이 향상되면 승률과 보상 비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승률과 보상 비율은 쉽게 조정할 수 없으며 위험에 노출하는 자본의 비율은 트레이더가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당신의 필요와 매매 계획에 맞게 매매 규모와 위험에 노출하는 자본을 변경할 수 있다. 위험에 노출하는 자본이나 매매 규모를 줄이면 파산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위험 관리와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가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다. 위험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의 하나는 매매 규모와 위험에 노출하는 자본의 양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트레이더가 이를 놓치고 있다.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브루스 코브너는 이렇게 말했다. 초보 트레이더는 5배에서 10배 더 큰 규모로 매매를 한다. 그들은 1%에서 2%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매매에서 5%에서 10%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자본의 10%를 위험에 노출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위험에 노출하는 자본의 보수적인 양은 1% 또는 2%로 제한해야 한다. 이 정도 비율이 평균적인 트레이더에게 매우 적절한 값이다. 2% 룰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서적마다 매번 강조하는 자금관리법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한 매매당 전체 계좌 총액의 2% 손실을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한 매매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1,000만 원의 2%인 20만 원 이하의 손해로 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10% 손절 기준을 사용한다면 200만 원의 비중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10%에서 손절이 나갔을 때 20만 원의 손실만 있게 됩니다. 본인이 5% 손절을 사용한다면 400만 원의 비중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5% 손절이 나갔을 때 20만 원의 손실만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매매당 위험에 노출하는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큰 피해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비중을 위험에 노출시켜서 잘 되면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항상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손해로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것이 가장 정석적인 트레이딩의 방법입니다. 4단계 매매 규칙을 설계하라. 리처드 데니스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터틀 트레이딩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은 입증된 추세 매매 규칙과 약간의 훈련을 제공하면 누구나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실험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데니스가 발견한 것은 명확한 일련의 규칙이 주어졌을 때 20명의 최종 터틀 트레이더 모두가 4년 동안 연평균 100%의 이익을 내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한 규칙과 단순한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 트레이딩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신만의 규칙 만들기, 매매와 투자 규칙을 일관되게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선택한다. 2. 규칙을 실전에서 테스트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3. 우위를 확실히 입증할 정도로 충분할 정도의 테스트와 수정 보완을 한다. 4. 자신의 규칙과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한 확신을 가진다. 5. 검증된 규칙을 지킨다. 자신만의 성공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승리하는 거래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라. 달리려면 우선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5단계 기회를 탐색하라. 기회를 찾을 때는 먼저 전체 시장이나 종목군 등 폭넓은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범위를 점차 좁혀가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기회를 선별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이는 높은 확률의 후보들을 걸러내는 기회의 깔때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기회를 좁혀나가는 과정은 높은 확률의 매매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확한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건들은 여러분의 시스템 규칙과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전에 성공했던 거래들이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꾸준한 복귀와 매매일지를 통하면 본인의 매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에 집중해서 종목을 탐색해야 한다. 초기 100개의 종목 중에서 컴퓨터 탐색을 통해 70% 정도를 걸러낸 후 나머지는 수동으로 차트를 직접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너무 많이 걸러내서 기회를 놓친다면 좀 더 검색 조건을 완화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탐색 작업은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이 탐색 작업을 통해 최고의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탐색 작업을 통해서 그 중에서 확률 높은 종목은 관심 종목에 설정해두고 아닌 종목은 과감히 버린다. 그리고 즉시 실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거래에 들어가면 되는데 모든 규칙을 적용해서 확률 높은 매매와 위험 관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단 컴퓨터 탐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이다. 이 과정은 지루하고 번거롭지만 트레이더에게 매우 중요하다. 초보 트레이더들은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추적하고 여러 개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을수록 더 좋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추적하려 하지 말고 최고의 종목에 집중하라. 필터를 활용해 리스트를 실제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진정한 유망 후보군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6단계 매매를 관리하라. 거래를 완전히 마감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쓰이는 이 표현처럼 실제로 어떤 경기든 어떤 거래든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 스포츠에서든 트레이딩에서든 인생에서든 모든 것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거래가 실제로 손실로 마감되기 전까지는 그 거래는 여전히 성공적인 상태이다. 그리고 설령 손실로 마감되더라도 손실 거래 역시 어떤 성공적인 계획에서도 반드시 포함되는 과정임을 잊지 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단련하고 거래를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거래를 관리할 때는 자신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는 거래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손절매 가격에 걸렸을 때 손절을 무시하는 것이 덜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불빛에 이끌리는 불나방과 같다. 불나방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운 것에 끌리지만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다. 불빛에 이끌리는 불나방이 되지 마라. 지난 거래가 패배였든 승리였든 당신은 오로지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는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감정과 편견 없이 현재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과거의 거래가 패배였든 승리였든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전 거래에서 일어난 일을 근거하여 현재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 거래 규칙을 무시하게 된다. 이들의 행동은 규칙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다. 이것은 결국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다. 대신 검증되고 테스트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확률에 따라 거래하고 항상 본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에 손실을 본 매매가 있다면 그 손실 본 매매는 잊어버리고 현재 매매에 집중하라는 거죠. 과거 매매에 집중을 하다 보면 현재 매매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매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손실을 봤던 것은 손실을 본 것이고 그 손실을 본 행위가 현재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그런 멘탈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과거 매매가 계속 영향을 끼친다면 그날은 그냥 매매를 쉬고 그 다음날 평정심이 유지가 될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돌발 상황을 대비하라.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완벽하게 계획된 거래를 망칠 수 있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예상치 못한 상황들의 예시로는 본인의 조작 실수, 큰 갭의 발생, 거래 중단, 시장 폐쇄, 전쟁, 테러 등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둔다면 그 대비책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이다. 7단계 매매를 사후 분석하라. 매매 기록 관리의 목적은 자신의 과거 성과로부터 배우기 위함이다. 매매 기록 관리는 수익성과 일관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매매 기록들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리고 아주 안 좋았던 점까지 모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분석해야만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매매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나에게 트레이딩을 배운 학생이 1월에 아주 좋은 출발을 했지만 2월과 3월에 2달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다시 4월과 5월에 연속 수익을 냈지만 6월과 7월에 다시 2달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6월에 연중 가장 큰 월간 손실을 냈다. 그렇지만 심리가 무너지지 않았고 남은 5개월 동안은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이 자산 곡선이 꾸준히 상승하며 누적 순이익이 계속 늘어났다. 경험이 쌓이면서 이 1년차 트레이딩 학생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수정하고 다듬어 5개월 연속 수익을 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일관성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후 분석 능력이었다. 이 사후 분석 기록에는 각 거래에서 사용한 실제 전략과 당시의 심리 상태에 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은 바로 여기다. 어떤 전략과 마음가짐이 수익 거래를 만들어내는지 발견할 때다. 반대로 어떤 전략과 마음가짐이 손실 거래를 초래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실패와 실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며 정상에 올랐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나 실수가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른 어떤 직업과도 다르지 않으며 성공하려면 끈기를 가져야 하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도 필요하다. 위험을 감수할 때 실패와 실수를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여러분의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결정짓는다. 진짜 실수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실수뿐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